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가격 비교 로직이 적용된 이후 이제 거의 한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판매자분들께서도 조금씩 적응을 하셨다 보니 현 로직 상황에 맞춰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격 비교 시스템에 유리한 트래픽 작업을 통해서 순위를 올리는 분들도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직 현 로직 상황에서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현재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해당 상품에 대한 키워드 분석 없이 무작정 가격 비교 매칭만 하면 순위가 오른다고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가 지난 비교 로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주 키워드를 위주로 가격 비교 딜을 밀어주는 로직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현재 각각의 내 상품들이 가격 비교 매칭을 했을 때 유리한지 아니면 오히려 불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해서 당시 그 시점에서는 제 메일로 가격 비교 매칭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해제에 대한 가격 비교 해제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매칭이 유리하다고 묶었는데 오히려 유입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이 가격 비교 시스템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가격 비교 노출 시스템부터 매칭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편법들을 활용을 해서 가격 비교 정보 수정하는 방법, 가격 비교 매칭 해제하는 방법 등 이런 내용으로 한 3가지, 4가지 파트 정도로 나눠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 상품이 가격 비교 매칭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가격 비교 매칭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도 같이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가격 비교 챕터 첫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가격 비교의 종류, 가격 비교 매칭을 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 딜, 가격 비교 딜, 쇼핑 광고 딜의 노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 비교의 이제 종류랑 매칭을 피하는 방법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먼저 가격 비교의 종류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카탈로그와 브랜드 카탈로그로 크게 나뉘고, 일반 카탈로그는 매칭 방식에 따라 또 자동 가격 비교와 수동 가격 비교로 나뉩니다. 또한 가격 비교죠. 카탈로그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브랜드 카탈로그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브랜드 패키지 권한을 가진 업체가 자의적으로 가격 비교를 생성한 경우와 네이버에서 생성해준 가격 비교를 내 브랜드 카탈로그로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녹색 브랜드 카탈로그 모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업체에서 생성한 가격 비교는 아니라는 말이죠. 어쨌든 가격 비교를 내가 직접 생성하거나 기존에 네이버에서 생성해준 가격 비교를 내 브랜드 카탈로그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바로 브랜드 패키지 가입입니다. 예전에는 이 브랜드 패키지라는 것이 없고 네이버 1:1 문의로 브랜드 상표권만 제출하면 가격 비교를 생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표권이 있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인기도까지 네이버에서 확인해서 브랜드 패키지 권한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 브랜드가 없고 있더라도 아직 브랜드에 대한 인기도가 없는 경우 브랜드 카탈로그 생성은 어려우니까 일반 카탈로그 생성을 노려야 하는데요. 일반 카탈로그의 경우 위에서 이제 제가 자동과 그다음에 수동 매칭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특정 상품의 가격 비교 페이지로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요. 자동 가격 비교의 경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자동 가격 비교 표시가 보입니다. 이 자동 가격 비교 표시가 있는 경우에 네이버 봇이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가격 매칭을 시도하는데요. 반대로 이 수동 가격 비교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우측 상단에 아무런 표시가 없죠. 이런 수동 가격 비교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매칭 작업을 처리하는데요. 제가 몇 차례 네이버에 문의를 해보니 100%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봇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매칭 주체가 사람이면 수동 매칭, 그리고 네이버 봇이 하면 자동 매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봇이 자동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내 상품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봇이 읽어가는 요소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썸네일 이미지, 그 다음에 상품명, 브랜드, 제조사, 모델명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일을 시켜서 각각의 매체에 등록을 해야 네이버 봇이 같은 상품이라고 더욱 인식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비교 매칭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기본적으로 위의 요소들을 진짜 다 깔끔하게 통일을 시켜서 등록을 하시고, 뭐 플레이오토나 사박넷 같은 통합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일괄로 쫙 등록을 하거나 판매 개수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최대한 많이 뿌리게 되면 매칭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 비교 매칭을 피하는 방법은 반대로 하면 되니까 간단할 겁니다. 내 상품은 타 업체들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가격 비교 매칭이 되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매칭 관여 요소들을 타 업체들과 다르게 등록을 하면 되겠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동 가격 비교와 수동 가격 비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뭐 키워드마다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소 카테고리가 기준이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늘 언제나 그래왔듯이 네이버에선 공유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밀이 많죠. 이젠 네이버한테 뭐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답해주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소 카테고리라는 건데, 이 소 카테고리 중에서 자동 매칭과 수동 매칭은 또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 가격 비교 매칭이라는 것이 동일한 상품 매칭이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 동일한 상품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로 삼기에 가장 좋은 요소가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여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일반적인 품목은 네이버에서 자동 가격 비교 매칭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식품 대카테고리 중에서도 고추장, 뭐 만두 같은 이런 가공식품군은 브랜드 관여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의 경우 자동 가격 비교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식품군이지만 뭐 오징어, 뭐 쥐포, 뭐 이런 품목들은 고객들이 막 미친듯이 브랜드를 따져가면서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품목들은 자동 가격 비교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또한 오히려 브랜드 요소가 너무 중요한 디지털 가전 카테고리의 경우는 네이버에서도 이제 대놓고 검수를 빡세게 하겠다라고 공지도 했고, 그렇다 보니 자동 매칭이 거의 없고 네이버 검수 담당자들이 관여를 많이 하는 수동 매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 적용이 애매한 카테고리 있죠. 뭐 마찬가지 식품군 중에서도 뭐 생물 제품들, 생물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처럼 모든 제품이 균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비교 시스템의 취지이자 중요한 요소인 같은 상품이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고객들이 구매 시에 브랜드 관여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어, 과메기, 독도 꽃새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품목의 경우에는 가격 비교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카테고리는 가격 비교 생성하려고 뭐 쎄빠지게 발버둥 쳐봤자 생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 비교 생성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방어를 검색을 했을 때 우선 노출 카테고리를 보시면 식품, 수산, 생선, 생선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옆에 가격 비교 탭을 눌러보면 생선회라는 소 카테고리로 노출되는 상품은 없고, 뭐 조림류나 헬스 보충제 뭐 이런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95% 이상 가격 비교 생성이 불가능한 카테고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생성은 가능하지만 검색하는 키워드에 따라 가격 비교에서 노출되게 걸리는 키워드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격 비교로 노출되는 상품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100%라고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대체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좀 심화적인 내용이라서 굳이 머리 복잡하게
이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특정 키워드 검색 시 가격 비교 탭을 눌렀을 때 해당 키워드에 맞는 카테고리가 없다면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카테고리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가격 매칭이 불가능한 카테고리이지만 예외의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 네이버니까요. 보시면 가격 비교 기준이 카테고리가 맞다고 하는데 내부 정책에 따라 가격 비교 불가능한 카테고리라도 페이지 생성이 유의미한 상품이라 판단되면 가격 비교를 네이버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90%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맞지만 항상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소 카테고리라고 네이버에서도 말을 했고 위에서 말씀드린 G4라는 소 카테고리는 자동 매칭이 불가능한데 보시면 G4라는 똑같은 소 카테고리인데 하나는 자동 매칭, 다른 하나는 수동 매칭이죠. 제가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찾았거든요. 발견했을 때 진짜 아파트 청약 당첨된 느낌? 그래서 당연히 또 네이버에 신나게 문의를 했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고객님, 저희 네이버에서는 내부 상세 운영 기준 안내는 어렵습니다. 거의 이 멘트는 필살기 수준입니다. 어쨌든 기본 틀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가격 비교 기본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는데 앞으로 가격 비교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편법들에 대해서 한 파트씩 차근차근 내용 정리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걸 왜? 고객님,